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흔히들 젊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사람의 뇌에는 절정의 시기가 따로 없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특정 능력이 더 좋은 기능을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가장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나이는 18살 정도고요. 단기 기억력이 최고일 때는 25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는 능력은 40, 50대에 가장 돋보이고요. 50이 넘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뭐든 두루두루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들의 전성기가 아닐까요? 3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 보내드릴게요.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요. 라비타 이벨라. 3월 16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라비타 이벨라. 인생은 아름다워죠.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 회전이 둔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의 편견이었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더 잘 파악하고 전반적으로도 이해심이 깊어진다는 말.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성기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가 가능한데요.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 시간제 근로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정말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와 함께 할 거고요.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능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신나는 월요일. 승리하는 월요일. 이기는 월요일. 당신의 정성기는 바로 월요일부터입니다. 아유, 진짜 기운을 팍팍 넣어주시네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냈다면 너무 가식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40 중후반에 애가 네. 이제 5살, 2살이니까 네. 주말은 애들 데리고 대공원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지만서도 예, 그래도 봄이니까. 그게 추억이니까요. 그럼요. 네. 뿌듯하죠. 그래서 예. 그게 일과 함께 가정에서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일은 조금 낮더라도 가정에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은 비정규직이라도 좀 급여가 낮더라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통계치고 나와 있어서 그래요? 저도 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비정규직 저희가 문제를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아주 그냥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뭐 회사마다 다르고 이러니까요. 우리가 이 그 비정규직의 부당함을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우리 YTN에서 출연료 많이 받으면 좋죠. 대박. 근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피디분이 깜짝 놀라셨네요. 눈길을 네. 피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각 네. 방송국마다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렇죠. 뭐 제가 우리 청취자들 응원한다면은 전부 정규직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아요. 상담 코칭 심리학적으로는요. 네. 일단은 비정규직이신 분이
물론 소원이 정규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내 현실을 떠나서 만약에 정규직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너무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신동엽이란 후배랑 우리 동엽 씨랑 방송을 깨우려 했는데요. 네네. 신동엽 씨는 MC로서 저는 또 스타 강사로 재량이 있는 건데 네. 나도 동엽이처럼 출연료를 많이 받으면 하면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는 순간. 내가 현실은 다른 곳에 있는데 비교하는 순간 그럼 내가 낮아 보이고 그리고 내 행복 지수는 뚝뚝 떨어지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존감이 높으면은 내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고 자존감이 높으면은 내 위치가 비록 비교 우위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네. 가족을 보고 또 다른 면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네. 단순 비교로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내가 네. 자꾸 불행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비하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희망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희망 드릴 말씀 드리고요. 권영창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습니다. 그 창업이나 재테크 그리고 재취업에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다 아시죠?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100원의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좀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 들어볼 텐데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전화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그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요, 59세 주부인데요. 네. 네, 노후를 생각하다 보니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주변에서는 이제 오히려 부동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어떤지 또 네.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네. 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59세 주부님인데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네, 이름 신성경이에요. 신성경 우리 주부님. 네. 그러면은 이왕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신여사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신여사님께서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네. 이게 그냥 뭐 다 획일화된 정보를 들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혹시 우리 신성경 주부께서는 지금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조금 좀 알려주실 그렇죠. 수 있습니까? 종잣돈이 네네네네. 어느 정도인지. 네.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부동산 재테크 하면은 보통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제 주위에도 몇 분이 계신데 보통 네. 임대업을 하신다면 최소 오피스텔을 한두 채에서부터 많게로는 네. 오피스텔 한 동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임대업에서 내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월세가 나오는 거를 또 부동산 재테크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혹시 지금 우리 신성경 주부님께서는 자녀분들은 다 출가시키셨어요? 네네. 다 출가하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예, 지금 이게 상담을 지금 전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신성경 주부님께서는 좀 이렇게 월 일반적인 좀 임대 수익료가 나오시길 바라세요? 아니면은 남은 지금 부동산 집이나 아니면 3억 원 정도의 여유되는 비용으로 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한 월세 나오는 거를 바라죠. 월세 정도요? 네네. 네네. 그럼 지금은 집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네, 살고 있는 거는 33평. 33평. 예, 아파트에서 살고요. 네네네. 예,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를 사서. 사서 월세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바라는데 그것도 네. 잘 사야지 공실 같은 게 있어서 많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선뜻 네. 네. 하질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신성경 주부께서는 뭐 네. 지금 자가 운전하세요?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네, 운전하죠.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그 동네가 어느 쪽이세요? 동네가요. 네. 구이동이에요. 구이동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실률이 있냐 없냐인데 저도 지금 논현동에서 이제 사무실을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가 운전자는 자차는 일단 집에 두시고요. 네. 네. 주위에 전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피스텔 있는 지역을 좀 다양한 다니시면서 그 외 YG의 양현석이라는 대표분 아세요? 네, 알죠. 사실은 그분이 인간관계가 다른 분들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방송에서 나왔는데 결혼식에도 안 가고
또 본인 거기다 안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 5군데는 매일 가서 정심을 드시고 주위에 있는 그걸 다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기 동네는 한번 이제 아는 데가 있어서 네. 예, 가끔 가기는 해요. 그렇다면 동네만 다니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는 구의 쪽에서 그 역세권이 많거나 오피스텔 회사권이 많은 곳에 가셔갖고 그 네. 부동산을 이렇게 지도화하셔갖고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면 한 바퀴 쭉 도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이랑 그 얼굴을 트고 다양한 정보와 함께 공실률이 얼마인지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런 좀 여행을 다니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직접 싶거든요. 다녀오면서 그렇죠. 좋은 장소. 근데 지금 네. 그 살고 계신 집 근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네. 아는 데를 하는 게 좋은 이 거죠? 첫 번째는 네. 뭐냐면 근데 구이동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지하철이나 역세권 많은데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인 혼자예요. 그리고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논현동에 오피스텔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집은 없는데 대부분 차는 중대형 차를 타고 다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운에이징이라고 해서 집 규모를 줄이고 자기의 또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오피스텔이 많은지 아니면 사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해서 그런 거를 발로 뛰지 않고는 길어 들어서는 절대로 이게 또 트렌드가 있어서 자꾸 6개월 주기로 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성경 주부님한테는 일단 첫 번째 팁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동차는 놓으시고 네.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 몇 분 거리인지를 한번 가보시고 그 주위에 부동산을 두세 군데 가면은 한 달에 두세 번만 가면 일단은 좀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품을 팔라는 아유 말씀이시죠? 반품 안 팔고요. 네, 그러면요. 먼저. 왜냐하면 집적으로 체득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신 여사님. 네네. 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요. 네네. 거기에 네.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다 정보들이 수록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네네. 헬프데스크도 있는데요. 1588-9846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아마 전혀 부동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냥 저희가 사는 집이나 이제 분양 그렇죠. 받고 예, 예. 그런 거나 있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 은행권에 가보세요. 왜냐하면 공신률이 낮은 데는요 대출 자금이 낮거든요. 근데 공신률이 높은 데는 최소 얼마 이상까지는 그 대출을 기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네. 상상 선택하신 다음에 부동산 가보시고 맞아요. 또 그 주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예.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면 이게 공신률이 적다 안 적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그 은행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은 차이가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많은 도움 됐네요. 자, 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네. 지금 결혼 생활 하고 계세요? 아니면 혼자 사세요? 아니 같이 예, 저희 가정이 있죠. 그죠? 부부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보냐면은 그 우리 남편분 만날 때 혹시 남이 좋다고 해서 만나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만나보고 이 사람 괜찮겠다고? 아, 제가 좋았어요. 그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면 안 되고요. 아, 네. 우리 주부님께서 돌아다녀서 이거는 내 남편 이상으로 좋은 자산이구나 해서 그래서 투자하시고 재테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네. 네.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4124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한 56세의 남자입니다. 이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올해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대출은 50% 정도 생각하는데 대출을 그 정도 받아도 될까요? 저는 사람의 성향 따라서는 다른데요. 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일찍 집을 샀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너무 집이 가난해서 이사 다니는 게 싫어서 네. 방송국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도 27살 때 집을 샀거든요. 네. 근데 또 사업하면서 지금 10년째 은행에 잡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본인이 은행의 대출을 50%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뭐 술값이나 다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성격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지금은 절이지만서도 이게 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갚지 않으시면 그때는 이게 이자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절이라서 집을 사고 안 사고보다는 내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지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요즘에 왜 네. 전세가랑 집값이랑 이렇게 인접하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거의 이런 고문 비슷해요.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그 어떤 예. 우리 연예인들도 이 종에 들어가요. 아, 연예인들. 그렇죠. 네. 예. 많이 좋아서 프리랜서죠. 이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많이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유쾌하게 돌아온 2015 정동극장 기획공연인데요. 베비장전, 조선 한량 베비장과 최고미색 애랑이 펼치는 유쾌한 스캔들입니다. 베비장전 관람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꽃바구니 선물도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릴 건데요. 누군가에게 꽃 선물 보내고 싶은 분들 문자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권영창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20살 때 밤새 놀고도 다음날 말짱했는데 지금은 밤새 놀면 다음날 죽죠. 대학 때죠. 좋다는 남자들이 줄 섰을 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놓쳐버린 전성기를 되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와 있습니다. 얼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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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50대 중반인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일도 계속 좀 해야 되고, 비정규직이니까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경력과 좀 무관하지만은 좀 제 연령대에 정규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뭐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조남을 좀 갖춰줄 수 있나요? 예. 한번 가명도 좋고요. 그냥 애청자라고 하시면 네. 어떠세요? 우리 성이 놀고 사는 애청자입니다. 네네. 그럼 애청자. 근데 우리 애청자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기존에 아르바이트 하시기 전에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좀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물류 쪽에 저는 있었습니다. 물류 쪽이요. 예. 네. 지금 아르바이트는 어떤 걸 하고 계신지요? 지금 뭐 이제 뭐 택배 그런 쪽으로. 택배요. 근데
근데 요즘 택배 쪽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알고 경쟁이 있거든요. 심하다 그러죠. 예. 네. 지금 혹시 어느 정도 그 급여를 받는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좀 할 때 150 이하. 150 이하. 그럼 좀 예. 많이 좀 힘드시죠? 예, 그렇죠. 이 비정규직으로 또 이 택배 쪽에 있으면은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든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일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네네네네.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네. 힘드신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게 현실이고.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애청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은 그 코칭에서도 나오는 실제적인 기적 질문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저와 함께 한번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가져보시고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서요. 네. 지금 옆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앞에 요술램프가 있어요. 그리고 권영찬이 우리 애청자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자고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뭐 좋은 직장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으면 좋겠죠. 좋은 직장. 그러면은 우리 애청자가 말하는 좋은 직장인 하는 월급여가 어느 정도면 좀 편안할까요? 글쎄요, 뭐 많으면 좋겠지만은 제 일 한 만큼만 되면 좋겠죠. 한 만큼. 그러면 그래도 한 200에서 300 정도라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예. 훨씬 좋은 수입이고. 그리고 예. 정규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정규직이고. 말씀이죠. 예. 자녀가 있으세요? 예. 자녀가 몇 분 그러시니까. 정도 있습니까? 둘 있습니다. 학생이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네네네네. 가장의 네. 입장으로 네. 예. 그럼 반대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규직에서 전화도 왔습니다. 이제 주무신다고 일어난다면. 근데 좀 급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내가 어떤 점이 달라져 있으면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 자신이요? 네, 지금보다도 내가 좀 더 요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좀 많이 회복됐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시죠? 그러시구나. 네. 혹시 아이한테 가끔 시간을 내셔서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많이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뭐 정규직으로 어떤 직종이 좋다를 꼭꼭 집어주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요즘에 워낙 취업 사이트나 잡코리아 등 여러 군데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애청자 분께서는 먼저 내 자존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좀 이렇게 그 자신감부터 좀 찾으시면 좀 더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애청자야. 그러니까 이름을 애청자라고 지금 가명을 줬으니까 네. 나 스스로에게 한마디 좀 이렇게 용기 되는 말. 너 이것만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정규직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도 너를 사랑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좀 쑥스럽겠지만서도. 네. 애청자야, 너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제가 왜 애청자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네. 저도 48인데 제가 36살 때 이제 힘든 일로 일단은 바닥 지옥까지 갔고요. 또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사실은 저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죽고 싶다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경험을 웃으면서 스타 강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연예인들이 10,000명 정도라면은 정말 떵떵거리고 버는 사람들은 1% 예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 주위에서는 누군지는 말을 못 하는데 우리 밤에 모자 쓰고 대리운전하는 연예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청장님 정말 응원해드리고 저희 정말 전성기는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름은 안 밝혀도 좋으니까 아빠가 어떤 사람이 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한번 또 다짐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빠가 지금 많이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미래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구나. 네. 파이팅. 저희 당신의 전성기에서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MC 박종숙 씨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 응원할 테니까 혹시 조금
본인이 비정규직으로 되거나 아니면 힘드실 때 저한테 나중에 연락하시면 제가 그 직장에 피자를 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진짜 이렇게 감정이 아빠의 이 힘은 네. 가족을 위해서 네. 마음을 먹을 때 가능할 그럼요. 거라는 용기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정보 하나 드릴게요.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안에 일자리 안내, 일자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화번호 1644-8831번으로 하시면 취업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중년들을 위한 이 대표 전화니까요.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힘드실 때마다 가족 생각하시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네. 애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택배하시는 분들이 네. 물류 유통이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일하고도 한 150만 원 정도 그 아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신 그래서 일도 우리가 많이 당하시고. 택배 네.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도 따뜻한 네. 말 한마디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야지 세상이 맞습니다. 바뀌지. 요즘에 그리고 택배 네네네. 때문에 뭐 나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렇죠. 일들이 그러니까 범죄자. 힘들죠. 예, 취급처럼 오해도 받으시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이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신의 전성기가 응원해드리고 여러분의 편이 될 테니까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언제든지. 제가 네. 마음이 막 이렇게 쌓였어요. 네. 이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네. 만나보겠습니다. 분당 정자동에서 사시는 연미용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에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동네 커피숍이라 커피를 만드는 일과 주문을 받는 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반말로 주문을 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을 땐 정말 힘들고 제 직업이 싫어집니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바리스타가 됐지만 요즘 같아선 출근하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저 일을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물론 이 상황을 제가 옆에서 관찰하고 또 봐야 되지 알겠지만서도요. 근데 네. 지금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에 취직을 했는데 커피를 만드는 일과 주문을 받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소창업이라고 해서 보통 네. 작은 규모로 창업하시는 분이 직접 이 창업주가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창업주가 바쁘셔갖고 이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이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커피 그래요? 만들고 주문 받는 일이 이건 소창업주들이 그걸 이겨내야 될 일인데 네. 만약 일정 부분 급여를 받고 아르바이트로 한다. 가진 걸 다 듣게 되거든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계시다가 오히려 조금 집 옆에나 좀 큰 데로 가셔갖고 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커피만 만드는 일을 해야지 사실은 주문받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자기 분화가 조금 되셔야 됩니다. 자기 분화가 뭐냐면은 권영찬이 이 방송에서는 지금 게스트지만서도 또 네. 학교 가면 교수잖아요. 네. 근데 집에 가면요. 저 사실은 모 대기업 뭐 어디 강연 스타 강사인데 집에 네. 가면 아내가 네. 너 좀 제발 네 옷 좀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에서는 말 안 듣는 철없는 애를 아내가 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자기 분화가 뭐냐면은 우리 주부님께서는 집에서는 전업주부지만서도 이 커피 전문지에 오실 때는 바리스타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상한다라면은 이걸 굳이 이겨내셔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다치면요. 그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견디시다가 네. 그리고 그 다른 데 한번 알아보셔갖고 커피만 전문적으로 만들면서 주문받는 일은요. 이건 서비스 직종이고 감정 노동자입니다. 네. 그리고 왜 주문을 받을 때는 이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얘기를 다 드러내요. 네, 마치 네. 사장님한테 얘기한 그래서 이게 되게 네. 힘든 일이시니까 한번 네.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고 바리스타를 왜 선택한지 생각하시고 네. 조금 옆으로 전문화되는 커피만을 만드는 곳으로 좀 이동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20년을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그렇죠. 이렇게 사회에 지금 막 시작하셨기 네. 때문에 억울하고 그리고 그렇죠. 20년 전업주부로 사신다는 건 생활이 그렇죠. 남편이 위주로 돼 도와줘서 있던 예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조금 더 예. 버티시라는 얘기면 그렇죠. 자기 문화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성격 좋아요. 창조적이고 부침성 있고 근데 제가 하나를 좀 이렇게 단점을 든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는데 경찰한테 대드는 나라는 우리나라 막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정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 아니면 막 따지고 해갖고 경찰 멱살까지 잡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힘든 직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버티림을 갖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당 정자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커피숍에 가시면 좀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전에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 체인에서 저기 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반값으로 하는 날이 있어요. 그만큼 요즘에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또 하나의 생각에 전화를 준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15년 전에 봤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월급을 모아서 그 PC방 프랜차이즈를 자기가 샀고 그리고 지금은 400여 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거는 나를 400개 지점의 대표로 만드는 이거 혹시 신호 아닌가 엑서사이징 아닌가 하고 받아들인 것도 발상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리고 바리스타시니까 정말 커피를 너무 잘 만드시면 사람들이 맛으로 존중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금 하시는 일을 정말 한번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만드신 커피 사진 찍어주시면요. 또 응원해 드릴 테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옥 씨 힘내세요. 저 커피 좋아합니다. 이번에 문자 들어온 사연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5212번님 저는 얼마 전 아기를 낳은 39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셨네요. 아내보다 제가 육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육아 휴직을 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저 항상 주말에 강연이나 방송에 오면요. 아이들 같이 데려가는데 요즘은 이제 아빠들이 생각이 엄마가 잘 키우냐 아빠가 잘 키우냐가 아니라요. 성향상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정말 육아를 잘하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성향상 엄마인데 털털해갖고 외부 나가갖고 일이 더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최근에는 좀 안정된 직장이나 또 중소기업 이상에서도 주위의 여건상 육아휴직은 이게 법적으로 근데 뭐가 안 돼? 내가 이거를 육아휴직을 하면은 세상에 조금 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감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권영찬 씨 그 몰라서 하는 얘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아이 이제 39살 저도 그만큼 늦게 가졌거든요. 얼마나 이쁘실까요? 세상 모든 거랑 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크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갖고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을 한번 결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그럼요. 저 실력껏 한번 멋진 아기를 키워보시는 것도 요즘에 뭐 괜찮을 공부반 프로에서도 아빠들이 키운 거 잠깐씩 나오잖아요. 그럼요.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회사들이. 6066님, 안녕하세요. 저도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급여 적고 야근 안 하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허나 희망 갖고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은 일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요. 아까 전화 주셨어요. 모두 화이팅. 제가 많은 곳에 강연을 가봤는데요. 물론 이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도 요즘에 뭐 안정된 직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거리를 쓰시는 분이 나는 내가 맨날 왜 거리를 쓰려야지 하는데 이분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니까 낙엽이 떨어졌을 때 눈이 왔을 때 내가 쓰는구나. 나는 거리에 청소부가 아니라 거리의 성직자구나. 그 마음부터 자기가 행복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도 작은 방송, 큰 방송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면 저는 3년 연예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열을 갖게 되죠. 힘내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절대 금지입니다. 인생 작전 타임 정말 오늘 훈훈한 그리고 아주 힘이 들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기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저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 박정숙 씨가 아까 눈물 흘렸거든요. 권영찬 박정숙은 여러분 편이니까요. 힘드시잖아요. 딴 데 가서 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안아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용기 나게 해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벌써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어린 시절 우리 집. 방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제 부엌이 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 마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윗집의 화장실을 이제 빌려 쓰고 하고 그랬던. 50년 전이네.
그죠? 저기 일본식 2층 집이에요. 거기에는 방에 톱밥도 뗐어. 저 연탄도 뗐고. 오남매가 같이 붙잡붙잡 붙어서 잤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따로 자도. 네, 그렇게 시골에서 그냥 정겹게 컸어요. 마당 있는 집에서 뛰어놀고. 사실은 뭐 어린 시절 그런 집 그러면 되게 많잖아요. 추억들이. 텐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학교 지각하는 줄 알고 퍼뜩 놀래서 깨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추억이고. 화로 같은 거 있어요. 시골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감자, 고구마 이렇게 구워 먹던 거. 뭐 이런 기억들. 그런 게 좋죠 뭐. 그 어렸을 때 진짜 어른들하고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서울에 살면서는 너무 맨날 빨리 뭐 살다 보니까 지친다 그럴까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좀 느리게 사는 삶이 그 삶이었지 싶은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맞아요. 다들 맞아 하셨을 것 같아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집이고요. 오늘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잠깐 옛날 집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추억 속 집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안치환의 고향집에서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80세까지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눈 사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물을 뚫어지게 주시하는 습관을 버려라. 휴대폰 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눈이 지쳤다고 생각되면 의식적으로 먼 곳을 보라.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좋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글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라. 싹 눈을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요. 네 번째는 뭔가를 볼 때 긴장하고 보지 마라. 그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TV는 눈보다 약간 낮은 곳에 놓고요. TV를 볼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먼 곳을 봐라. 예, 우리 생활 중에서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내 눈 80세, 아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이요, 비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정답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그냥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지금 막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업자 아닌가요? 1158님, 이런, 웃기시려고 보내신 거죠? 예.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자는요, 3335번, 2238번, 그리고 9178번. 예, 이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뭉게그룹입니다. 1978년 발표된 노래인데요. 박혜경이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